1943년에 태어난 서영은 작가의 단편소설 먼 그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몰래 유부남과 관계를 맺고 있는 30대 후반인 주인공 문자는 회사에 다니면서 나이 어린 부장으로부터 이따금 민망할 정도로 면박을 받아도 늘 다소곳이 받아들입니다. 타인의 눈에 자기가 형편없이 초라하게 비치어 있는 것을 의식할 때도 잠자코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불쌍해 보여도 좋고 초라해 보여도 좋다. 너희 마음대로 생각해라. 여자는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놓은 돈을 남자가 가져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벼락 출세를 했을 때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 후 남자가 몰락하여 자신에게 얹혀 살아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남자의 아이를 낳은 후 남자의 지시를 받은 남자의 아내가 아이를 데려가도 아무런 저항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 자기 자식에 대한 모성과 책임감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은 남자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주인공 여자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문장들을 골라보겠습니다. 그네들은 아무도 문자의 그런 침묵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아래에서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절대 긍정적 자신감에서 기인된다는 것을 몰랐다. 더욱이 그 자신감이 자신들의 키를 훨씬 넘어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존재와 겨루면서 몇만 리나 되는 고독의 길을 홀로 걸어오는 동안 생겨난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그녀로서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 것뿐이었다. 콩나물을 다듬든 연탄불을 피우든 지붕 위에 눈을 치우든 그를 생각하노라면 어딘가 높은 곳에 등불을 걸어둔 것처럼 마음 구석구석이 따스해지고 밝아오는 것을 느꼈다. 문자는 그가 미처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이미 그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듣고 미리 나가서 그를 맞아들였다. 그녀가 그의 옷을 벗기면 그 옷이 금빛으로 물들었고 양말을 벗기면 양말이 그러했다.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를 가져와 그의 발을 씻기면 그 발 역시 금빛이 났다. 그녀가 그를 위해 마련한 저녁상은 가난한 자가 일주일 내내 거친 솔과 젖은 걸레로 마룻바닥을 힘들게 닦아서 번 돈으로 성전 앞에 켤 양초를 사는 것 같이 마련된 것이었다. 한수는 그녀가 살코기를 집어줄 때마다 입을 딱 벌려 받아먹기만 할 뿐 자기도 그녀의 입에 그 고기를 먹여주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이와 같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여자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 또는 자기 희생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여자의 감정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런 환자들의 조합은 종교단체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시주와 헌신을 하는 신도들은 자기 희생증 환자들이고 교회나 절을 핑계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신도들을 착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소설 속에서 여자는 복수를 꿈꾼다고 말하고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해일이 일고 번개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종말 같은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때 그녀 속에서 낙타 한 마리가 벌떡 몸을 일으켜 세우며 외쳤다. 고통이여 어서 나를 찔러라. 너의 무자비한 칼날이 나를 갈갈이 찢어도 나는 산다. 다리로 설 수 없으면 몸통으로라도, 몸통이 없으면 모가지만으로라도, 지금보다 더한 고통 속에 나를 세워놓더라도 나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거야. 그가 나에게 준 고통을 나는 철저히 그를 사랑함으로써 복수할 테다. 나에게 이런 운명을 마련해놓고 내가 못 견디어 신음하면 자비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있는 신에게도 나는 멋지게 복수할 거야. 이 구절에서 자기 희생은 분노의 근원이라는 어떤 작가의 말을 떠올립니다. 남자와 신에 대한 분노가 여자로 하여금 자기 희생, 자기 학대를 일으키게 한 모양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보드라운 소파와 양탄자와 금칠을 한 벽난로와 비싼 그림과 쾌적한 침대 위에 세운다. 그런 뒤엔 그 물질로 해서 알게 된 쾌적한 맛에 길들여져 그들은 이내 물질의 노예가 된다.
그들의 갈망은 끝없이 쓰다듬는 손길에 의해서 잠을 잘 잔 말의 갈기와 같다. 하지만 내 정신의 갈기는 만족을 모르는 채 항시 세찬 바람에 펄럭이기를 갈망한다. 물질을 갈망하고 물질에 길들여진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물질의 노예가 맞습니다. 하지만 가짜 사랑을 갈망하고 집착에 길들여진 사람 또한 지극히 약한 사람입니다. 가짜 사랑의 노예이자 정신병 환자입니다. 작가는 주인공 여자의 입을 통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얼마 전 징기스칸에 관한 전기를 보았어요. 그는 금나라를 치고 나서 그 낯선 나라의 낯선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버리고 떠나더군요. 징기스칸으로 하여금 영원한 영웅이 되게 한 것은 아들을 버림으로써 사랑까지도 밟고 지나갈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이었던 것 같아요. 소유에 대한 집념과 마찬가지로 혈육 역시도 추국되어야 할 그 무엇이라 여겨져요. 나는 꼭 누구랑 끊임없이 대결하는 긴장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살육을 감행했던 살인마 징기스칸이 아들을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에 대한 집념을 초월한 영원한 영웅이라고요. 게다가 징기스칸은 금나라를 짓밟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서하까지 쳐들어가는 등 소유에 대한 집념, 소유에 대한 집착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했는데 서영은 작가가 초국이라는 엉뚱한 단어를 써서 사이코패스 징기스칸을 미화했기에 나는 마음이 영 불편하고 그녀가 혹시 사이코패스 박정희 전두환도 미화하지 않았을까 우려합니다. 소설 속에서 여자의 이모는 여자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간 어렸을 때부터 너희 속엔 괴물이 들어앉아 있었어. 가다가 진창이 있으면 돌아가야 할 텐데 너는 발이 빠지면서도 돌아갈 줄 모르는 고집쟁이야. 작가는 사막의 땅속 깊은 곳으로 흐르는 푸른 물길을 찾는 낙타와 고통의 끝에서 뭔가를 찾는 주인공 여자를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푸른 물이 아니면 얼른 돌아서 그가 원하는 물길을 찾아 나서는 현명한 낙타와 진창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진창 속에서 고통을 참으며 푸른 물길을 찾고 있는 얼간이는 공통점이 없고 연결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 후 파산하여 거렁뱅이가 된 유부남을 여자가 받아들이지만 남자는 여전히 사업 재기를 위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오라 하고 여자는 남자가 원하는 대로 이용만 당합니다. 남자가 돈 봉투를 받아 집을 나서는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그는 이미 한 남자라기보다 그녀에게 더 한층 큰 시련을 주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멀어지는 신의 등불처럼 여겨졌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곳에 도달하고픈 열렬한 갈망으로 온몸이 또다시 갈기처럼 펄럭였다. 소설가 최정희는 이 소설의 이상문학상 심사평에서 실로 여자가 아니면 못할 사랑을 아프게, 새롭게, 호되게 그리고 경건하게 그렸다. 신의 오른쪽 팔 밑까지 닿도록 아주 높게 끌어올렸다 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자기가 낳은 아기에 대한 사랑이 없고 무책임한 여자, 사이코패스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 즉 미친 여자를 보았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